오늘도 행정사 2차 출제 테마 유력한 테마 몇 문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문제 정도 살펴볼게요. 먼저 사례형 문제인데요. A법인은 직원을 채용 공고를 통하여 그 공개 시험을 거쳐서 갑에게 합격 통지를 하면서 구비 서류 제출하라고 통지하였고 당연히 갑은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A법인은 갑의 채용을 계속 미루다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갑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최종 통지를 한 경우 갑은 A법인을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갑의 청구는 허용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가 될까? 문제점, 문제 제기. 합격 통지를 받은 경우죠. 합격 통지를 받은 어떻게 목차 잡아볼까요? 갑이 채용을 전제로 서류를 제출하고 난 후에 1년, 어떤 장기간이죠. 주, 장기간 경과 후 일방적으로 채용을 거부한 법인에게 750조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배 청구가 가능한가? 쟁점이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계약 교섭 단계죠. 계약 교섭의 그 부당 파기에 대한 불법 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핵심은 이제 계약 체결되기 전 단계죠. 계약 교섭 단계는 계약이 완전히 체결되기 전에 그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신뢰를 했죠. 그런 신뢰한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서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당한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를 의미하죠. 다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전 단계에서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서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당한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 이에 대해서 판례 입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그 계약 자유 원칙의 한계를 초월한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 행위 구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손해배상 범위 문제에서 이제 신뢰손해에 한정이 되겠죠. 한정이 되므로 어떻게 보면은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행, 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그리고 손해배상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 피해 보상, 그러니까 그 부당 파기로 인한 폐해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배 청구,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해결 750 인정되죠?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A법인은 그 불법 행위자로서 갑이 최종 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그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을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다른 취직의 기회, 그러니까 갑의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750조 불법행위 성립 문제라 어,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계약 교섭 부당 파기에 대한 개념은 짚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불병 조합 문제죠. 업무 집행 조합. 가불병 세 사람이 각각 재산을 출원하여서 외식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 X를 만들었고, 업무 집행자인 갑이 A로부터 조합 운영자금 1억 5천만 원 차용했습니다. 이 경우 가불병은 A에게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갑의 업무 집행의 유효성, 그죠? 또 가불병 A에 대한 책임, 또 이런 문제 이렇게 목차대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2번은 조합 채권과는 별도로 A는 을에 대해서 조합 채권과는 별도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을은 조합에 대한 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이 경우 A는 어떤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아, 갑의 을 개인에 대한 채권자죠. A 같은 경우는 조합원 을 개인에 대한 채권자고, 아, 이 경우는 어떤 을의 어떤 조합 직원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겠죠. 또 그와 별도로 조합 재산 전체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예, 요거가 중요할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요. 당연히 채무자 을에 대한 그 조합 지분에 대한 압류는 가능하죠. 그렇지만 조합 재산 전체에 대해서 가능한지, 이 부분을 좀 적어줘야겠죠. 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A 같은 경우는 조합원 을에 대한 개인 채권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을 개인 재산에 대해서 압류는 가능하지만 조합 재산 전체에 대해서는 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만 해결되지만 이제 한 가지 쟁점이 더 숨어 있는 게 채권자 A가 채무자 을의 조합 탈퇴 의사 표시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예, 여부가 또 쟁점이 되고요. 음, 대위 행사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어, 탈퇴해라. 조합 탈퇴 의사를 대위 행사를 해서 어, 자신의 채권을 회수를 한다면 대위 행사 가능합니다. 예, 대위 행사 가능하다. 이렇게 목차를 잡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다시 1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목차를 봤을 때 갑의 업무 집행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일단 문제의 제기는 어, 갑이 그죠? A로부터 조합 운영자금 1억 5천만 원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업무 집행으로서 유효한지, 그죠? 업무 집행 유효성 1억 5천만 원 차용한 그 행위가 유효한지, 그 다음에 조합원 갑을병이 그 어떤 분할 책임, 조합원 개인이 그 분할 책임 A에 대해서 분할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여부. 자, 다음 갑의 업무 집행성 유효성 여부, 이게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조합의 업무 집행, 이게 업무 집행자가 없는 경우는 조합의 업무 집행권은 각 조합원 각 조합원이 갖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업무 집행을 하면 되는데 업무 집행자와 조합원 사이에 대외적으로 그 업무 집행자는 조합원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업무 집행에 필요한 법률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죠. 그죠? 음. 업무 집행자는 다른 조합원을 위해서 그 대외적으로 그 업무 집행에
필요한 법률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된다. 그러므로 업무집행자 갑은 다른 조합원 을과 병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거죠. 갑이 A로부터 조합 운영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차용한 것은 정당한 대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유효하다. 다음, 갑을병의 A에 대한 책임. 갑을병의 A에 대한 책임. 조합의 채무죠.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조합원 전원에게 합의적으로 귀속한다. 자,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도 있고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다.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도 있고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도 있다. 그죠? 이건 병존적 책임이다. 한마디로 병존적 책임을 지는 거고 조합의 채권자는 병존적 책임.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어느 쪽에 대해서도 먼저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그죠? 부담 책임을 진다. 그죠? 1억 5천에 대해서 그 1대 1대1로 진다는 거죠. 출자 가액에 비례한다. 출자 가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 손실 부담 비율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 균등한 비율, 1대 1대1의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됩니다. 만약에 문제 해결이죠. 사안에서 조합 채권자 A에게 분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손실 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 경우는 각각 5천만 원, 1천만 원씩 책임을 부담하겠죠. 근데 이 경우에 항상 이 말을 빠뜨리면 안 돼. 조합원 중에 항상 이런 사람 있잖아.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다면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뭐 5천, 5천, 5천씩인데 병이 5천만 원 변제할 자력이 없다면은 2,500씩 그죠? 균분해서 더 가중이 되겠죠. 7,500, 7,500씩 이런 식으로 분담을 진다 이 말입니다. 문제 2번은 역시 문제의 제기로 가서 개인 채무자는 A는 을에 대한 조합 채권과 별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A는 어떠한 방법으로 개인적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이거 1번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A는 조합원 을 개인에 대한 채권자라는 거죠. 자, 사안의 경우 A는 갑의 조합 지분에 대해서 있겠지만 그죠? 갑이 아니죠. 을의 조합 지분에서 압류할 수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1번 문제와는 다르게 그 조합 재산 전체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은 딱 알고 가고 채무자 을의 조합 지분에 대한 압류 당연히 가능하죠. 압류는 가능하다. 압류가 되면 A가 을의 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 을의 장래의 이익 배당 및 기분 반환을 받을 권리에만 압류 효과가 미치죠. 그래서 조합이 유지되고 존속되고 있는 동안 조합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강제 집행은 안 된다. 따라서 조합이 유지되고 존속되고
존속하는 동안 조합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다는 거고, 조합재산 전체에 대한 압류. 결론 아까 말씀드렸죠. 조합원 을에 대한 개인채권자가, 그죠? 을 개인재산에 대해서 압류하는 거와 별도로 조합재산 전체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뭐였죠? 조합원 개인채권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조합원 개인채권자가 아니라 조합, 그죠? 조합 채권자였잖아요. 조합 X에 대한 채권자. 이 경우는 조합재산 전체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죠. 그렇지만 2번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4번. 그래서 채권자 A가 채무자 을의 조합 탈퇴 의사 표시의 대위 행사 여부. 이건 가능하다 그랬죠?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조합 탈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조합 탈퇴 가능하죠.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고, 조합원이 탈퇴하면 그 당시에 조합 재산 상태에 따라서 다른 조합원과의 사이에 지분의 계산을 하여 지분 환급 청구권이 생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조합 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할 때 이 압류 효과가 을의 장래 이익 배당 및 지분 반환을 받을 권리에만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유지 존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조합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강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자 A가 을의 조합 탈퇴 의사 표시를 대위 행사까지 해서 지분금 반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채무자의 재산인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죠? 당의 채무자가 속한 조합에 그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다거나 기타 채무자 본인의 조합 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조합 탈퇴의 의사 표시를 대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문제 해결을 들어갔을 때 조합원 을에 대한 개인 채권자 A는 을이 조합에 대해서 가지는 지분에 대해서만 개별적 압류가 가능하고 조합재산 전체에 대해서는 압류 불가한데, 을의 조합 탈퇴의 의사 표시를 대위 행사해서 지분 환급 청구권이죠. 엄밀히 따지면 지분 환급 청구권을 채권자 대위해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업무 집행성의 유효성 여부, 요걸 써주는 게 핵심인 거고, 2번은 그 조합 자체가 아니라 조합 원의 개인 채권자인 경우에 조합 재산 전체에 대한 압류 가능성 여부, 요거를 어떻게 잘 그 적시하냐가 고득점이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기출문제는 shortody.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해서 아마 행정사 2차가 한 50일 남았나요? 50일도 안 남았는데 마지막 정리는 역시 shortdy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